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떤가요? 이번에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된 대응책들, 관련된 경제 정책들을 좀 쓰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일단 조금 전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한 군데 딱 집어서 콕 집어서 거기 이제 유동성을 밀어넣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원래 이제 그 아주 뭐랄까 원칙적인 의미에서 통화 정책은 이렇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금융기관도 안 돼요. 일반 은행. 네, 그러니까 예금을 받고 네. 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 네. 우리가 아는 은행이죠. 네, 네. 그 일반 은행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네. 이 공급이 딴 게 아니라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에다가 돈을 콕 찍어주는 거예요. 네, 네. 얼마 이렇게 써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일반 은행들이 그 다른 기업이나 다른 개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정도를 중간에 찍어줬으면은 그거를 사실 또 여러 차례 빌려주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통화량이 불어나는 겁니다. 네. 원래 통화량 그렇게 풀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통화 정책에서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그 이번 양적 완화에서도 2008년 이후에 양적 완화.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컨대 지난 3월 17일에 연준이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라 하시는 연방준비제도. 예, 그렇습니다. 인방준비제도죠. 이 연준이 기업어음을 CP라 그럽니다. 네. 말하자면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이건 회사채가 아니에요. 자금이 이제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일, 뭐 한 달, 3달, 뭐 이런 네. 그런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어음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네. 이제 팔거든요. 네. 이걸 사주는 게 주로 뭐 MMF, 뮤추얼 펀드 같은 데서 이걸 사줍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어음을 연준이 매입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업들이 단기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업한테 돈 빌려준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말하자면 일반 은행에만 통화를 공급했는데 기업이 돈 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곧바로? 그렇죠. 네.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에만 유동성을 공급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빌려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주요 금융기관, 근데 뭐 정권사라든가, 뭐 투자사라든가. 네. 물론 이거는 뭐 몇 군데 정해놨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네.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는 우리가 또 돈을 빌려주겠다. 예전보다 훨씬 싼 이자와 싼 가격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월 28일에 아주 파격적인 방안들이 무더기로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은 원래는 한 3월 초순에는 연준이 그 정권 매입, 3월 초순에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부활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양적 완화는 2015년인가 16년에 중단하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부활을 시킨 게 3월 중순일 겁니다. 부활을 시킵니다. 당시에는 그 7천억 달러 규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3일엔 이제 이걸 바꾼 거죠. 무제한으로 하겠다. 무제한으로 사드리겠다. 액수를 정하지 않고서. 예. 네. 필요한 만큼 어쨌든 최대한 투입하겠다, 이제. 예. 그리고 실제로 살벌하게 하고 있어요. 예전의 양적 완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800억 달러 사드렸거든요. 네. 근데 3월 23일에 발표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매일 사드렸어요. 얼마? 800억 달러씩. 옛날에 한 달에 하던 거를 예. 500억 달러 이렇게 매일 사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연준이 비싼 값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래 연준이 안 하던 건데요. 회사채랑 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CP보다는 장기죠. 예. 장기인데 그 회사채도 사드리겠다. 그 전에 이 연준에서 회사채 같은 거를 사드리나요? 안 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채권 발행하면 그거를 중앙은행에서 산다는 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원래 이 기업음도 마찬가지고 회사채도 마찬가지고 연준법에 따르면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드려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요. 연준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빌려주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사들이는 걸로. 이게 말하자면은 놀라운 그전에는 볼 수 없는 방식이네요. 법률을 우회한 겁니다. 이게 진짜 평상시라면은 절대 하지 않을 그런 정책인 거네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어쨌든 그 기업 어음을 사들이거나 회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어쨌든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곱하 빌려주는 거죠. 기업 부분에. 지금 이번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 양적 완화를 이제 무제한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국채를 연준이 사들이기로 했잖아요. 네. 사들이기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회사채 시장 이런데 돈을 바로 꽂는단 말입니다. 네네. 이 행정부하고도 중앙은행이 직거래하면 안 되지만 이 민간의 은행 이외의 민간 기업들하고 직거래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아직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게 된 거죠. 그거 자체가 사실은, 나름 엄격하게 법률까지 이제 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던 이 중앙정부와 이 중앙은행 간의 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굉장히 이 벽이 낮아졌고요. 게다가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세계 서방 국가의 이 주요 정부들이 지금 굉장히 큰 그 정부 지출을 약속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약속을 해놨는데 이코노미스트에 보니까 올해 새로 한 4, 5조 달러 정도를 빌려야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4에서 5조 달러요. 예. 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네네. 그런데 그래도 뭐 유럽의 다수 국가나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사실 국채를 살리는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까지 믿을 만한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순조롭게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빌리는 돈이 예, 예, 예. 4조 5조 달러면은 4천조 원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예.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조 달러쯤 될 겁니다. 조금 안 되거나 조금 넘거나 그럴 건데, 근데 한 4, 5조 달러를 이제 빌려야 되는 거예요. 예. 현재 계획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현재 이 국면이 더 길어진다면, 그러면 빌릴 돈이 더 많아지는 거고, 네. 그래, 아무리 신용도 높은 미국 정부라든가, EU라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 돈을 많이 빌리다 보면은 점점 더 이자가 올라가고 감당하기 힘들게 돼요. 네. 이럴 때 사실 가장 쉬운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들 중앙은행에 국채 발행해서 인수하라 그러고 돈 받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가장 쉬워요. 예, 예,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고. 예. 예. 어떻게 보면 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현재 이 국면이 올해 연장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에 그렇게 썼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번 국면을 보면서 과연 화폐란 무엇인가? 라는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돈의 제약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그 제약성 자체가 사실은 이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벽이 이 있기 벽.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물적인 인프라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코로나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이종태 기자가 출연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이종태 기자가 네. 코로나 경제에 대해서 다시 기회 되는 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